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3차원 광체 동력학 나머지 부분을 바로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회전까지 했을 때 강체의 3차원 동력학을 지배하는 운동 방정식 오일러 이쿠에이션이었고, 이 I 오메가 닷 2차원 동력학일 때 I 오메가 닷에다가 여기 뒤에 오메가 크로스 I 오메가가 추가가 된다. 이제 이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어,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총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거죠. 3차원 동력학에서 이 결국은 어떤 링크가 로봇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리지드 바디일 거 아니야? 로봇의 링크가 어떤 링크를 내가 VG 다시라는 속도로 가속도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힘을 줘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한 힘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뉴턴스 로를 쓰면 되지. 바로 뭐야? 내가 어떤 링크가 MI라는 i번째 링크의 매스가 MI라 그러면 MI라를 갖는 링크를 VGI 닷 결국 뭐겠어? 이 i번째 링크의 질량 중심이 V 다시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은 이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링크에 가해줘야 되는 힘은 바로 뭐야? 바로 시그마 F. 이게 바로 뉴턴스 로죠. 시그마 F는 MA.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VG 닷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요만큼의 MVG 닷에 만큼에 해당되는 힘을 링크에 가해주면 내가 원하는 가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게 결국 이제 링크의 병진을 지배하는 운동 방정식일 것이고, 방금도 설명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내가 어떤 강체가 있는데 그 강체가 오메가 닷이라는 각속도, 그러니까 알파겠지, 알파 각가속도, 각가속도로 회전을 하게 하고 싶으면은 어떤 모멘트를 걸어줘야 될 거 아니야, 토크를. 그 걸어줘야 될 토크 또는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해? 바로 오일러 이쿠에이션으로 계산한다. 어떻게? 그 특정한 링크가 어떤 질량 관성 모멘트, 매스, 이제 매스 모멘트 이너셔 매트릭스. 이건 결국 3차원이니까 매트릭스 이너셔 텐서지. IGI라는 이너셔 텐서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그게 오메가 닷이라는 각가속도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I 오메가 닷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I 오메가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토크 또는 모멘트를 관절에다 걸어주면 요놈의 이 알파, 이 오메가 닷이라는 각가속도로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오일러 이쿠에이션이었어요. 결국은 모든 강체의 3차원의 강체의 병진을 지배하는 운동 방정식은 뉴턴스 이쿠에이션, 강체의 회전을 지배하는 이쿠에이션은 오일러 이쿠에이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거겠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첨자가 전부 G에 돼 있잖아. G. 이 말은 결국은 이너셔 텐서를 이너셔 텐서도 결국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너셔 값이기 때문에 어떤 좌표 값을 좌표 축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여기 있는 이너셔 값들은 전부 다 그 강체의 질량 중심에다 축을 박아가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때 얻어지는 이너셔 값이 IG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2D일 때는 이게 없어지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이 Principal Axis of Inertia라는 거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Principal Axis Inertia는 이너시아의 일종의 주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얘는 바로 뭐냐면, 어, 모든 Product of Inertia. 여러분, 이너시아에는 아까 뭐가 있었지? 자, 보면은, XXYYZZ라는 이런 매스 모먼트 오브 이너셔가 있었고 또는 이 다른 축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프로덕트 이너셔, 매스 프로덕트 오브 이너셔가 있었지. 이런 것들. 그지? 결국 뭐냐면 이너셔는 항상 우리가 어떤 기준 축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물리량이잖아.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리량인데 어떤 축을 잘 잡으면 원래 여기는 뭐야? 이 I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되잖아. 이쪽에 이 프린시펄 엑시스 주축에는 XXYYZZ만 있고 여기 나머지는 좀 매스 프라다고 이너셔 값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을 잘 잡으면 이 프로덕트 이너셔가 전부 0이 돼버려. 그러니까 얘 대각선에 요거만 남고 얘들이 전부 0이 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얘들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H도 원래는 H가 I 오메가였는데 이 I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겨 있다 보니까 얘들이 계산해 보면 I, J, K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프린시펄 엑시스에 대해서 이너셜을 우리가 축을 잘 잡으면 얘들이 전부 다 빵이 돼 버리니까 프로덕트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때? 전반적으로 이 HG가 간단해지고, 요게 간단해지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이 I 값들도 전부 다 단순해지고 간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퀘이션을 세우기가 쉬워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너셜을 계산을 할 때 이 프린시펄 엑시스 오브 이너셜 축을 기준으로 저걸 계산하면 식이 좀 단순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운동방정식을 오일러 이퀘이션을 계산을 하려면 이 이너셜 텐서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I 값을. 저걸 계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로봇 하나의 링크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 그리고 이놈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이 링크를 구성하는 미소 질량 요소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봐. 이게 X축으로는 W, Y축으로는 L만큼, Z축으로는 H만큼의 어떤 그 길이를 갖는다고 쳐. 그러면 이, 어, 이너셔 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XX, Y, Y, Z, Z 그 다음에 이런 프로덕트 오브 이너셔 다 계산해야겠지. 계산해 보자고. 자, 그러면 요걸 일단 머리에 두고 자, IXX는 뭐겠어? IXX는 결국은 이 질량 중심축에서 이 미소 질량체까지의 이 거리 얘를 우리가 로 y 스퀘어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로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로 y 스퀘어 로 z 스퀘어로 정의가 됐지. 아까 어떻게 정의했었어? 바로 참 위에 있네. 여기 있죠. 자, 요거잖아요. 요거를 IXX로 잡았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로 x 로 y 로 z를 그냥 우리 xyz로 내가 좀 단순하게 식을 써볼게. 그러면은 로 y가 그냥 y가 되고 로 z가 g가 되니까 요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지만 dm은 뭐야? dm은 이 미소 질량치 요놈의 질량이니까 저거는 이 밀도. 여기서 로는 거리가 아니야. 얘는 밀도 density야. 밀도야. 이 밀도에다가 dx, dy, dz 요놈의 x축 dx, dy, dg를 볼륨 최적이지. 이 최적을 곱해주면 이게 dm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는 원래는 dm에 대해서 단일 적분이었는데 얘를 dx, dy, dz로 미소 성분 3개로 쪼개다 보니까 적분이 3개 있어요. x, y, z에 대해서 3중 적분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여기 x, y, z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분을 하려면 x, y, z가 결국은 아까 w만큼 l만큼 h만큼이라 그랬으니까 전부 구간이 w, h, l만큼 해서 적분하면 되겠지. 일단은 그러면 이걸 적분을 하면 이게 이제 뭐 지금 보니까 y하고 g만 변수로 남아 있고 x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x부터 해보면 x는 이건 적분하면 그냥 여기가 x를 곱하면 되고 x가 아까 w만큼이었으니까 w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dx에 대해서 적분하면 요 그대로 남고 w만 여기 이제 곱해지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dy에 대해서 이걸 적분하면 이게 y가 여기 있으니까 요놈에 대해 적분하면 3분의 y 3승이 되고 여기다 y 곱해주니까 g 스퀘어 y. 근데 y는 l만큼 l까지 0에서 l까지 적분하니까 y 대신에 l 집어넣으면 l 큐브 그 다음에 g 스퀘어 l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이어서 얘를 우리가 이제 g에 대해서 또 적분하면 여기 g가 있으니까 여기는 g 곱해주고 그러면 3분의 l 큐브 여기가 g를 곱하면은 g가 h만큼 되는 거니까 h를 곱해주면 되니까 h 되고 원래 있던 w 곱해주고 여기는 3분의 g 3승이 되니까
G 자리에다 H 집어넣으면 3분의 H 삼성이 되고 LW 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뭐냐면 요 놈이 HL, HLW 요 세 개를 곱하면 전체 볼륨이 되고 이 볼륨에다가 밀도 로를 곱해주면 매스가 되는 거니까 LHW에다 L로 곱하면 매스가 되고 그럼 LHW 빼면 L 스퀘어, H 스퀘어만 남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지? 결국은 이제 이런 단순한 스퀘어 형상에 대해서 IXX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보니까 무슨 기억이 나지 않아? 2학년 때 동력학 시간에 우리가 관성 모멘트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해서 계산했던 방법 공부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같은 논리로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우리가 XX에 대해서 요놈의 이 축에 대해서 모멘 오브 이너셜을 계산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같은 논리로 YY축, GG축에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제 축의 길이만 바꿔가지고 계산이 되겠지. 이건 직접 해봐. 뭐 당연히 유추가 될 거야. 이번엔 매스 프로덕트 오브 이너셜 하나만 샘플로 계산해 볼게. IXX 아니 XY. 요거는 이렇게 정의됐었지. 로 X, 로 Y를 그냥 우리가 XY로 지금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DM을 로 DX, DY, DG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 각각 이 XYZ에 대해서 WHL 써주면 3중 적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여기서 일단 X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 되니까 2분의 X가 W까지니까 W제곱 여기 로는 밀도라고 얘기했다. density 이렇게 될 것이고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y 스퀘어가 나오고 y가 l까지니까 2분의 l 스퀘어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g축에 대해서 또 적분하면 g 여기다 곱해준 다음에 g가 h까지니까 그냥 h만 곱해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WLH 로고를 하면 m이니까 빼가면 WL만 남게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이게 바로 이제 IXY 값이 되는 거야. 같은 논리로 I, YZ, IXG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건 어때?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이 매스 이너셜 값들인 거야. 그리고 얘는 이런 이런 렉탱글에 대한 이너셜 값들을 전부 계산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형상이 아니라, 이런 렉탱글이 아니라, 희한하게 뭐, 이렇게 임의로 랜덤하게 뭐 생긴 뭐 이런 물체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로봇팔이 뭐 이렇게 생겼다든가 하여튼 뭐 비정형으로 생기면 이거 우리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방금처럼 단순한 모양 같은 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 복잡한 쉐입의 그런 그 머니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스 모먼 오브 이너셜을 결국 우리가 되게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우리가 이너셜 값들을 계산해서 어디다 쓰려고 해 지금 우리가 결국은 운동 방정식에 여기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내가 하나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요게 오일러 이쿠에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어, 오메가 닷 알파라는 각가속도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요만큼의 필요한 토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토크 또는 모멘트 M이라고 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이 로봇 다이나믹스부터는 토크, 모멘트를 우리가 N이라는 기호로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이 N을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하지 말고 얘는 뭐라고? 토크 또는 모멘트를 나타내는 기호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Federal Access Theorem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해. 평행축 정리. 이거 2학년 동력학 시간에도 굉장히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강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강체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이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 IG 또는 요놈에 관련된 이너셜 텐서, 이너셜 매트릭스를 내가 알아. 이 강체의 이 축에 대한 거. 이 이너셜 텐서를, 이너셜 매트릭스를 알아. 근데 이 축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임의의 축, 여기에다 축을 박아가지고 여기에 A축이, 여기다 A축이라 그러면
A에 대한 이너셜 값을 내가 혹시 계산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패러럴 액시스 디어럼이었지. 자,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자 보자. 이 강체를 구성하는 미소 질량이 여기 하나 있어. 그럼 이 미소 질량을 A라는 좌표기 기준으로 보면 이 미소 질량까지 거리를 R이라 그러면 얘는 질량 중심까지 거리 RG에다가 질량 중심에서 이 미소 질량까지 거리를 로 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YG, ZG, 그러니까 지금 축이 Y축하고 G축이다. YG, GG로 쪼갤 수 있고, 이 질량 중심에서부터 미소 질량까지의 좌표계를 이제 이 소문자 좌표계를 사용해주고 Y, G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하면 이 RG하고 GG를 더한 요거는 이 R 벡터는 결국은 YG 더하기 Y 에다가 이게 결국은 이제 Y축 이 방향의 이제 단위 벡터일 거고 요놈의 위치를 G 방향으로는 ZG 더하기 Z 여기 바로 G 방향으로 단위 벡터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질량 중심축 G에 대해서 이걸 안다라고 해. 그러면은 일단 자 IXXG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정의를 했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IXX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Y는 뭐야? 이 Y는 바로 여기에서 이 질량 중심에서 자 얘는 지금 G축에 관련된 얘는 지금 G축에 관련된 이너셔니까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걸 우리가 A축 기준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 A축 기준으로 하면 얘는 G축 기준이니까 G축에서부터 미소 질량까지 거리는 Y하고 G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얘를 A축 기준으로 관성 모멘 저기 이너셔 텐서를 매스 모멘트 이너셔를 계산해 보면 여기까지를 결국은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써야겠지. 요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지. 그지? 그때는 y 스퀘어가 y가 요거 더하기 요거 요 놈의 제곱에다가 g 방향으로 요거 더하기 요거 스퀘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쭉 풀어봐. 이거 y 스퀘어 요거 2ygy 이렇게 계산 산수를 쭉 풀어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여기서 일단은 요 yg하고 이 gg 요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맨 뒤에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y 스퀘어, g 스퀘어를 묶어서 여기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여기다 그 다음에 요 놈을 여기다 내가 이렇게 썼어.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얘는 뭐냐 여러분 인테그랄 ydm 쭉 앞으로 가보면 여기 있네. 인테그랄 ydm 인테그랄 여기 r 대신에 y 집어넣으면 인테그랄 ydm은 mycg가 되는 거잖아.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질량 중심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y축 상에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이게 결국은 yc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y축으로 거리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디였냐? 자, 여기죠. 요 놈은 날라갈 수밖에 없고 같은 논리로 요것도 뭐야? 인테그랄 zdm은 이게 결국은 뭐야? m r 정확히 엄밀하게 로 cg g가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에까지의 거리 지축에서 지축 기준으로 당연히 0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날아가는 거겠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 텀 날아가고 요 텀 날아가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남는 거야. 그지? 근데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 요거는 우리가 요거잖아. 바로 G축 기준의 IXX가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IGXX로 바꿔 써주면 되는 것이고 요거가 이제 붙어주는 거지.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질량 중심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 이너셜 매트릭스는 이건 알고 있어. 근데 이 축에 대해서 이너셜을 알고 싶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미 알고 있는 요값에다가 이 축과 새로 알고 싶은 축 사이의 거리인 yg제곱, zg제곱, 요거잖아, 요거. 요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매스를 곱한 거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결국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패러럴 액시스 티어럼인 거잖아. 그러니까 한 축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관성 모멘트를 알고 있는데 새로운 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알고 싶으면 알고 있는 축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새로운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축 사이의 거리 제곱에다가 매스를 곱해서 더해주면 새로운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었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mass product of inertia에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야. 응?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IXY A축 기준으로 해서도 적용을 해볼게. 그러면은 XY는 뭐냐? XY 이거는 X하고 Y축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X 성분, Y 성분을. 근데 여기도 분명히 이게 기준축이 A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의 Y축이 YG 더하기 Y, 그 다음에 G축은 GG 더하기 G. 즉, 요 둘을 이제 곱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이것도 다 이렇게 풀어서 전개를 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요것들도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자, 요 놈을 이대로 가지고 오고, 얘는 이대로, 얘는, 얘는 맨 뒤로, 얘는 여기로 이렇게 갖고 왔어. 자, 그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테그랄 YDM, 인테그랄 XDM은 결국은 다 질량 중심의 위치,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 위치까지, 질량 중심에서 본 질량 중심까지 위치니까 다 0이 돼서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거만 남게 되는데, 이 인테그랄 XY DM은 바로 인테그랄 GIXY랑 같은 값이잖아. 그렇지? 결국 무슨 얘기야? 자, 요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인 거지. 뭐? 얘는 질량 중심 G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저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얘를 여기 기준으로 내가 바꾸고 싶은 거잖아. 여기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즉 A축에 대한 product of inertia를 알고 싶으면, 요 알고 있는 G축에 대한 이너셜에다가 두 축 사이에, 이거 프로덕인 경우에는 거리에 xg, yg, 여기가 만약 xy라면 x가 현재 그림상으로는 yg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xy라고 가정을 하면 그 둘 사이의 거리를 곱해가지고 매스를 곱한 걸 더해주면 된다. 이게 결국 평형축 정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가 사실 여러분한테 좀 중요한 얘기거든.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자 여러분,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하는 게 뭐야? 결국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이너셔 이 매트릭스 값을 계산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계산하고 어떤 값을 어떤 축에 대한 이너셔를 아는데 다른 축에 대해서 이너셔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행축 정리 써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이너셔를 계산하는 거야. 왜 이너셔를 필요로 해? 이 오일러 이쿠에이션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려면 운동방정식 로봇을 돌려서 회전을 하려면 이 이너셔 매트릭스를 알아야 되니까 이 i를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쭉 한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두 개를 봐라. 자, 여기 G축에 관련된 이너셜을 썼을 때는 여기 있는 게 y, 이 소문자 yg잖아. 소문자 yg는 뭐냐? 이게 질량 중심에서 여기 한 점까지의 거리야.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이 감자같이 이상한 모양으로 그려놨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긴 로봇 링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정확히 이거를 이렇게 생긴, 그리기가 좀 어렵다. 마우스로 올리겠다.
이렇게 로봇 링크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 로봇의 질량 중심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변해? 안 변하지. 즉 여기 y와 이 g는 상수 컨스탄트야. 그 말은 g축에 관련된 ixx는 뭐야? 얘는 컨스탄트야. 안 변하는 값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다면 여기 g축에 관련된 값은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a축에 관련된 것은 어떤가? 이 a축에 관련된 것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g축에 관련된 ixx, g축에 관련된 ix 얘네들은 어떻다고? 안 변하는 상수값이야. 근데 여기 있는 yg, gg, xg, yg, 캐피탈 이건 뭐야? 요놈이네. 이건 뭐야? 여기서부터 자 다시 그려보면 이게 로봇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다고 쳐봐. 하나짜리 링크라고 가정해봐. 로봇에 아니 링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링크가 이렇게 있다고 쳐. 자, 그럼 여기가 가장 로봇의 베이스라고 쳐봐. 근데 그럼 여기 이게 지금 링크 1번째 링크 이게 두 번째 링크라고 치면 이 링크가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해. 회전하면 또 이 첫 번째 링크도 이렇게 회전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현재 첫 번째 링크는 여기 있고 두 번째 링크는 여기 있는 시간이 흘러갖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이 첫 번째 링크는 여기 이렇게 와 있고 두 번째 링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예를 들자면. 그렇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여기 원점 베이스에서 봤을 때 이 두 번째 링크의 질량 중심이 여기였다가 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질량 중심 온다는 얘기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원점에서 봤을 때 질량 중심까지 거린 이 YG와 GG가 여기서 여기였는데 여기니까 지금 얘가 YG는 0이고 GG가 이런 값이 바뀌어 버리는 거지. 무슨 말이야? 여기 캐피털 YG 대문자 YG GG는 뭐야? 로봇이 움직이면 계속 변하는 값이란 얘기인 거야. 시시각각 변하는 값인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너셔 텐서나 이너셔 매트릭스를 G축이 아닌 A축에 대해서 잡으면 얘는 상수지만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E가 계속 변해버리니까 이 이너셔 텐서 값이 계속 상수가 아닌 변해버리는 값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이 이너셔 텐서를 질량 중심 G축이 아닌 A축에 대해서 세우면 이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로봇이 움직이는 순간마다 이 이너셔 텐서 값이 계속 바뀌게 되고 요거를 내가 계속 계산해 가면서 집어 넣어줘야 운동 방정식을 겨우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엄청나게 불편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는 얘기인 거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여기도 내가 썼지만 이너셔 텐서를 CG 질량 중심에 대해서 쓰면은 픽스가 되지만 베이스 프레임이나 이게 A가 지금 베이스 프레임이었잖아. 베이스 프레임에 대해서 쓰면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을 수시로 바꿔 풀 때마다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이 I 값을 바꿔서 운동 방정식에 집어넣어줘야 돼서 몹시 어려운 상황이 되니 로봇 다이나믹을 풀 때는 반드시 이너셔 텐서를 항상 센터 오브 그래비티 즉 오일러 이퀘이션을 항상 여기를 첨자를 G에 대해서 써줘라. 그게 바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이걸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봇의 다이나믹 이퀘이션인 오일러 이퀘이션의 이너셔 텐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로봇의 각 링크의 질량 중심이 아닌 베이스 코디넷 기준 A로 바꿔서 써버리면 이게 매 순간순간 변하는 값이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항상 이너셔 텐서를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값을 사용을 해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4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결론만 얘기할게.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결국은 뉴턴스 로, 오일러 이퀘이션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고 오일러 이퀘이션 계산할 때 이너셔 매트릭스, 이너셔 텐서는 항상 질량 중심축에 대해서만 정의된 값을 사용하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챕터에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챕터 4 3차원 강체 동력학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히 이해를 해야 이 다음에 로봇 다이나믹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결론 부분이라도 정확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